문재인 대세론이 이제 새해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면서 총 공세가 이제 여기저기서 그 기미가 보이는데, 예. 오늘 개혁보수신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문재인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책임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친노 세력은 자칭 패족 집단이 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줄 알았는데 다시 스멀스멀 나와 활동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끝난 비극적 사건을 막지 못한 책임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하던 문재인 전 의원에게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 한마디 없이 지금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포부를 가졌다면 지난 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세월이 지났다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그 정권의 비서실장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럼 당시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 할 때 무슨 일 했냐. 그 당시 모시던 사람이 죽음에까지 갔는데 지금 이런 논리거든요. 예.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제대로 안 되면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병우 민정수석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지금 이 논리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버벅거렸는데요. 예. 상당히 논리가 비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문재인을 깎아내리고 공격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사실은 이건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정치적인 타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문재인한테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개혁보수신당도 최근 며칠간은 당 깃발을 올리면서 개혁적으로 보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니까 문재인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절박감, 다급하면서 이런 좀 무리한 공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공격은 비단 그 개혁보수신당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국민의당의 조배숙 정책위 의장도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부패 등 모든 것을 청산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끌던 무책임과 패권주의 또한 청산해야 한다. 유신 잔존 세력의 적폐뿐 아니라 문재인 전 민정수석 비서실장, 안희정 충남지사로 대변되는 패권주의와 무책임한 집단 역시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끌던 무책임과 패권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친노 세력이 무책임하고 패권주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고 이런 이제 그 발언들은 문재인 견제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국민의당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손학규 전 대표를 여러 차례 직격한 안희정 지사에 대한 이제 역공 일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정치적 공격은 서로 토론하고 가능할 수 있는데 국민의당이나 개혁보수신당이나 좀 논리가 되고 말이 되는 얘기로 공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뒤가 맞지 않는 토론은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를 꾸짖는 꼴 아닙니까? 니들이 가해했다고. 네. 이거는 진짜 정신 상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손님보다 취재진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오늘 제가 인사를 나오고 싶질 않아서 혹시 나온다고 게시를 하질 않았는데 그래도 이미 인터넷에 공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는 2시로 약속이 돼 있어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고요. 대체로 오늘 인사로 금년 인사는 마감을 했습니다.
자리에서 금년에는 오늘 인사를 마지막 인사로 하고요. 내년에 날씨 좀 따뜻해지면 그때 다시 인사드리러 나올 겁니다. 그렇게 널리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주에서 손님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왔습니다, 대통령이. 예.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99살 할머님이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멀리서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우리 꼬리마을에서 왔습니다. 상북이에요. 진내리요. 예. 그런데 울산에서 제일 많이 예, 왔어요. 혹시 뭐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나 질문 있으면 하세요. 사전에 계속 계실 건죠? 예. 어제 보시고 좀 느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오늘 오전에 진눈깨비가 내렸죠? 예. 예. 그렇습니다. 봄까지는 주로 어떻게 지내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고향에 오셔가지고는 진눈깨비 이분 처음 보시는 것이죠? 예. 좀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죠? 여기 경기 불안 속에서 대통령을 만나러 온 거는 많은 위안을 좀 얻고자 하는 좀 국민들의 마음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 좀 그에 대한 좀 위안이라든지 이런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할머니 보고 싶다 했어. 할머니가 보고 싶다 했어. 지금쯤은 할머니 보고 싶다. 지금쯤은 뭐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도 있겠지만 저는 또 형님의 동생으로서의 도리도 있거든요. 형님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사과를 해버리면 제가 형님의 피의 사실을 인정해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국민들한테 뭐 그런 서비스도 하기가 어렵네요. 여기 오신 분들한테도 그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어쨌든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저는 한 사람의 가족으로서 동생으로서의 도리도 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이 다 확정될 때까지는 형님의 말을 부정하는 그런 어떤 앞지른 뭐 판단을 말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님,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혐의 부인하고 계신 것처럼 부인하셔도 그거에 대한 편이랄까 반대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 번쯤은 나오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미리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 이제 공식적인 앞으로 이제 일정이 좀 사실은 없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뵙기가 어려운데 혹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한 번쯤은 불러서 말씀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그에 대해서. 그 상황은 뭐 두고 봐서 하겠습니다만 여튼 금년 안에는 이제 여기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그 여전히 이제 글을 남기시거나 그런 활동은 계속 하시는 겁니까? 봐서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총님하고는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거나 최근 동안에 그러신 일이 있으신지 혹시 있으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적인 문제로 덮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있었다 없었다 뭐 궁금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그만 우리끼리 문제로 덮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들어간다.